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조직별 학생건강체육 관련 업무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한 도표에 다 받아봤습니다. 업무 분장상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서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 있을 수도 있고 부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여기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의 엄청난 열정으로 우리가 지표에 도달해서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우수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교육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축의 희생으로 경기도 교육이 이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1% 나오는 20 몇 프로로 우리가 통과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 예산, 분배 이런 거를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가 좀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본 의원은 좀 생깁니다.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루어지며 학교 주변 통학로 그리고 드롭존,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설학교를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이 보행로 미비 그리고 드롭존 누락 그리고 자전거도로 단절,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미분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에 오히려 보완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환경을 안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다.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주위의 환경도 어떻게 되는지 좀 면밀히 협의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ETL 실시 협약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인임받은 자는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데 그 내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이 학교가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간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았다. BTL이라는 학교지만 증축이 필요해서 교육청이 다시 건물을 올린 그런 학교들은 사실상 두 가지의 개념의 학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중심을 잡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냐. 지원청 연락하면은 BTL사랑 논의해라. BTL사의 이야기를 하면은 지원청이랑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 갈팡질팡하는 구도에 놓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학교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려움이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 기부 체납한 학교 현황이 총 56개고 기부 체납액은 한 2,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한 경우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건 알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모범적인 현장에서는 분리 발주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나간 사례를 보니까 전문 공사를 건축 공사와 통합 발주하여 무자격 업체 및 불법 하도급으로 일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답변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부실 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결국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 감독 체계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직접 제보받은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직 360명 중에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입니다. 180명. 학교 현장에서 50억, 100억, 150억 하는 공사를 이 5년도 안 된 신임 주무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 그리고 그 하도급의 시공 역량, 그리고 하도급의 안정 관리 능력까지 모든 총괄적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이게 하자 보수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개선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를 한번 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부서, 정원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업무의 이런 밀도들이 잘 배분되고 선배는 후배를 존경할 수 있는 교육 행정직의 어떤 문화들이 그리고 후배는 선배들을 존경으로 따라갈 수 있는 문화들이 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당연히 잘해주시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가능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대전제를 필요로 하는 연구 용역은 아마 2017년도에 연구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환경과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2025년도, 26년도를 내다보는 환경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보게 되면은 이제 화성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지역적 특수성이 여러 가지로 좀 행정에 대한 수요가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부족한 행정기관들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화성호상 교육지원청에서는 각별히 준비를 더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46세 되신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죽음이 우리 교육청과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정강 업무 편람을 보면 근무한 지 6개월이 도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돌아가신 선생님은 임신했을 당시에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했던 현실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위협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속수당을 제공해달라 이것입니다. 본 의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2차례나 이 분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가 제공하고 있는 근속수당을 대구와 서울, 경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람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 기관에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소속 학폭위 운영의 관리 감독 주체로서 해당 학폭위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15점 학급 교체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아니, 녹취록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녹취록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곤란하세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감이 대답을 못하는 건 죄송하고, 그리고 피아이에게는 안 미안합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지켜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데 곤란하세요? 오히려 더 다행 아닙니까? 아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보고선도 곤란해요? 아이 얼굴 보셨죠? 어떻습니까? 참담한 상황. 참담하죠?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강제 전학은 안 된다. 미리 결론 내려놓고 점수를 역산해서 끼워 맞춘 표적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정도로 의혹이 심각하죠. 경기도교육청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른만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다운 모습 좀 보여주세요. 어느 학부모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통합학급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받은 경험이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받지 못했다. 그 문의를 들어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 생존수용은 법정 의무교육인데 어떻게 안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본청에서 말씀하신 거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는 다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왜 못했을까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학부모의 거부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대체 수업을 했다. 근데 대체 수업 가지고는 아이들이 생존수용의 의미, 자기 신의 생명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할 거라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아이가 수영장에 갔을 때 안 좋은 시선을 느꼈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가지고 모든 학생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9월에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끄럽다고 운동회가 중단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소음 때문에 운동회가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이런 소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이 학교에서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운동회 때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운동회를 하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회 날이 왜 지정됐습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경기도 교육청에서 좀 보다 심도 있게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률이 시행이 이제 6개월 후에 되죠.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완비가 되면 시행을 6개월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본 의원 평가를 합니다.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소극적인 교육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령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를 우리가 서로 조율해가면서 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한 로드맵과 추진 계획이 있어야 더 한 발 더 앞서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하는 미래형 경기교육지원청의 구축이 필요하다. 분리 신설이 될 경우에 인력 및 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 중심의 기능 중심의 성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학교 업무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사립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등과정 특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급이 부족해서 학급 증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급 수는 2학급인데 반면 중학교에 입학 가능한 학급 수는 1학급이므로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요. 졸업식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은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정서 안정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선정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타 특수학교 진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시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신설 없는 개발 승인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교육청이 기흥 중학군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하므로 중학교 없는 2100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 그다음에 용인시장 그리고 본 의원까지 중학교 신설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도정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공약 파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약 파기로까지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공약 철회로 볼까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께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수학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다가 통합교육이라든지 특수학급이라든지 복합특수학급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예정돼 있다라든지 학부모 민원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복합특수학급이라든지 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신청조차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품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있다.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지 한 가정의 민원으로 남겨둔다면 우리가 교육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복합장애 학생도 우리가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경기교육이 좀 중요한 과제로 인식 개선 제도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